세상은 강한 여성을 좋아하죠. 우리는 여자들이 무거운 바벨을 들고 아틀라스 스톤을 들어 올리고 심지어 트럭까지 끄는 모습을 보면 환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성의 힘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한계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역대 가장 유전적으로 타고난 여성 보디빌더부터 맥주통을 머리 위로 던질 수 있는 괴력의 여성까지 지금부터 한계를 넘은 가장 강한 여성 20명을 만나보시죠. 20위. 알리샤 영. 알리샤는 역대 가장 유전적으로 타고난 여성 보디빌더 중 한 명이라고 불립니다. 그녀의 타고난 민첩함과 압도적인 체격은 어떤 무대에서도 누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죠. 여성 보디빌더 세계에는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출신의 알리샤 영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2008년 프로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스러움과 근육미를 동시에 지닌 독특한 실루엣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초반 몇몇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매번 대회에서 배운 걸 토대로 몸을 수정해 나갔고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NPC USA 챔피언십에서 프로 자격을 따내며 단숨에 정상에 올랐죠. 그때부터 업계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 위험한 경쟁자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엄청난 노력이 기본입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미친 듯한 운동 루틴과 식단 관리 과정이 가득하죠. 지금의 몸을 만들기까지 하루아침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오랜 시간 헬스장에서의 피땀 어린 노력과 직업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보디빌더에게는 타고난 유전적 자질이 필수예요. 근육이 잘 붙는 체질, 신체 비율, 회복력 같은 요소들이죠. 알리샤 영은 바로 그 선천적 재능까지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리샤는 진짜 인간이 가진 힘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자다. 19위. 제시카 피텐. 제시카는 맥주통 하나를 머리 위로 던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들어올린 맥주통 무게는 무려 210파운드, 약 95kg이었죠. 사람들은 종종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힘이 세면 남자친구는 어떻게 사귀냐고요? 하지만 제시카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460파운드짜리 바벨, 약 208kg을 여러 번 반복해 들어올릴 수 있는 강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향해 비만을 조장한다는 말도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비판을 동기부여로 삼았죠. 얼마 전 그녀는 알래스카의 팔머라는 곳으로 떠나 특별한 도전을 했습니다. 개썰매를 직접 끌고 밴을 밀고 맥주통을 들어올리고 55파운드짜리 생선을 무려 14피트 넘게 던지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500파운드 약 227kg 이상의 무게를 여러 차례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제시카 피텐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칭호는 스트롱맨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명예 중 하나이죠. 그리고 이 타이틀은 그녀가 세계적인 아놀드 스포츠 페스티벌 여성 부문, 즉 여자 스트롱맨 슈퍼볼이라 불리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12명의 여성만이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 그녀는 그중 한 명입니다. 게다가 제시카는 독특한 외모로도 유명합니다. 보랏빛이 감도는 자홍색 머리카락에 온몸에는 다채로운 문신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입담도 아주 화끈해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거칠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필티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죠. 여성의 몸도 강하다는 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18위. 애비 스톡턴. 사람들은 그녀를 퍼드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 별명은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녀의 삶은 그 이상이었죠. 애비는 오늘날의 여성 보디빌더와 여성 스트롱맨 문화를 가능하게 만든 원조 개척자였습니다. 그녀가 활동하던 시절엔 여성이 근육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애비는 그런 편견을 정면으로 깨뜨리며 여성도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했죠. 1917년 8월 11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녀를 퍼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별명이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죠.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는 UCLA 체조 선수였던 레즈 스톡턴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19살 때 전화교환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다 보니 점점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남자친구 레즈는 이렇게 말했죠. 한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보는 게 어때? 1930년대 당시만 해도 여성이 웨이트를 든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서커스나 유랑 공연단단에 강한 여자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보통 외모보다는 괴력으로 주목받았고 여성다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근육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도 강하면서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녀는 단순히 무게를 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여성 보디빌더들, 그 시작에는 바로 애비 스톡턴이 있었습니다. 17위, 베브 프랜시스. 베브는 1955년 호주 질롱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4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 15살까지 무용을 배웠고 학교에서는 수영, 축구, 필드하키, 테니스까지 여러 종목을 섭렵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배구, 조정, 육상까지 이어가며 진짜 스포츠 만능 소녀로 불렸죠. 대학 졸업 후 그녀는 파워리프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 분야에서 6회나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힘과 기록 덕분에 1985년 영화 제작자 조지 버틀러가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죠. 그 결과 베브는 펌핑 아이언이 더 우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여성 보디빌딩의 세계를 세상에 알린 상징적인 작품이었죠. 1980년대 당시 여성 보디빌더들은 단순히 근육 크기만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심사 기준에는 여성스러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브는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코 성형, 머리 염색, 근육을 줄이는 등 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회에서는 늘 상위권에 머물렀죠. 그러다 1987년 그녀는 결국 균형 잡힌 몸매와 강렬한 근력을 모두 갖추며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베브 프랜시스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육이 너무 많다고 비난받고 여성다움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시절이었죠.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땀 흘리고 투박해도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데 왜 여성은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 한마디가 여성 보디빌딩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5위, 아이리스 카일. 15위는 보디빌딩 역사의 전설로 남은 여성, 아이리스 카일입니다. 그녀는 1974년 미국 미시간주 벤턴하버에서 태어나 6남매 중 5째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언니 오빠들이 밥 다 먹고 나서도 혼자 남아 천천히 식사를 마칠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리스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무려 미스 올림피아 9회 우승자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진 여성 보디빌더입니다. 통계로만 보면 여성 보디빌딩계의 페이튼 매닝이라 불릴 만하죠. 그녀가 운동에 눈을 뜬 건 가족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한 뒤였습니다. 그곳에서 건강하고 탄탄한 사람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죠. 아이리스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요일에는 운동 대신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을 재정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아이리스 카일은 단순한 근육의 아이콘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훈련 철학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보디빌딩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리스 카일은 아마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을 세운 여자다. 14위, 아니타 부어르다치크. 14위는 폴란드의 괴력 여성, 아니타 부어르다치크입니다. 1982년 폴란드 말보르크에서 태어난 그녀는 16살 때부터 파워리프팅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체력과 집중력을 보였던 아니타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여러 차례 폴란드 챔피언십을 제패했고 2000년에는 유럽 챔피언 타이틀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여성 중 처음으로 500kg을 들어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길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대표팀에서 부당한 이유로 제외당하는 일도 있었죠. 결국 법원은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그녀는 다시 복귀해 폴란드 주니어 챔피언과 성인 부문 준우승을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2002년 아니타는 스트롱맨 경기에서 사용하는 트럭 끌기, 타이어 밀기 같은 장비를 본격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 타이틀을 처음으로 거머쥐었고 이후 유럽 최강 여성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잠비아, 아일랜드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린 대회에서 무려 4회나 세계 최강 여성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도 기네스북에 오른 공식 세계 최다 우승 기록이죠. 그녀의 성공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아니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이란 단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게 진짜 힘이에요. 13위. 타티아나 카시리나. 13위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역도 선수 타티아나 카시리나입니다. 그녀는 무려 세계 선수권 5회 우승, 유럽 선수권 8회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진 여성 역도 선수죠. 2018년 국제역도연맹이 체급을 재조정하기 전까지 그녀는 여러 체급에서 경쟁하며 거의 모든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타티아나는 2개의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기록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클린앤저크, 스네치, 그리고 종합기록까지 모두 세계 기록이었죠. 현재는 87kg 이상 체급에서 여전히 세계 기록 보유자로 남아있습니다. 타티아나는 선수 생활 중 무려 23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성인부 경기에서 세운 것이고 75kg급 주니어 부문에서도 모든 기록을 휩쓸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커리어에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2년간 출전 정지를 당했죠. 하지만 이후 복귀한 그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역도의 상징으로 남으며 지금도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한계는 스스로 정하지 말라고 말하죠. 12위. 로빈 콜먼. 12위는 배우이자 피트니스 선수, 그리고 전직 보디빌더인 로빈 콜먼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근육만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만능형 여성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로빈은 전문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했고 말을 타는 프로 승마 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 미국 M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아메리칸 글래디에이터 리부트 버전에 출연한 6명의 여성 중 한 명이기도 했죠. 그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강력한 피지컬과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로빈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 액터스 길드 정식 회원으로 전문 연기 교육을 받은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메디아 고스트 제일이라는 영화에서는 빅셀이라는 인상적인 캐릭터로 데뷔했고 데이즈 오브 아워 라이브즈, VIP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과 방송에서 스턴트 역할까지 소화했고 라스트 위드 카슨, 타비타 살롱 테이크오버, 액세스 할리우드 같은 프로그램에도 등장했습니다. 운동선수로서의 그녀의 경력 또한 화려합니다. 2001년 잠비아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 2006년에는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해 1년 반의 집중훈련 끝에 노비스 부문 1위, 오픈 헤비급 부문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복싱, 종합격투기, 프로레슬링까지 도전하며 몸과 정신 모두를 단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건 조정입니다. 현재 그녀는 라이온즈 로잉클럽과 캘리포니아 요트클럽의 정식 회원으로 8인승, 4인승, 그리고 개인 스컬 종목까지 모두 소화하죠. 이쯤 되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로빈 콜먼은 단지 힘이 센 여자가 아니라 무엇이든 해내는 인간 가능성의 표본이다. 11위. 나탈리아 쿠즈네초바. 11위는 러시아의 보디빌더이자 역도 선수 나탈리아 쿠즈네초바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마존카 혹은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별명 하나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인지 짐작되죠. 나탈리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보디빌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는 1m 83cm, 체중은 102kg, 그녀의 팔둘레는 무려 18.5인치, 즉 47cm에 달합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한 건 14살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점점 자신의 근육이 남다르게 발달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 뒤로는 오직 완벽한 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8살이 된 지금 나탈리아는 유럽 챔피언십에서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암리프팅 부문 우승을 모두 차지한 진짜 괴력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솔직합니다. 나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에스트로겐 억제제를 사용했어요. 그녀는 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간의 실험과 진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데드리프트 최고 기록은 530파운드, 즉 약 240kg입니다. 그 무게를 가뿐히 들어올리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죠. 나탈리아 쿠즈네초바는 단순히 근육이 많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회가 정해놓은 여성다움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정의한 인물이죠. 그녀의 말처럼 진짜 힘은 남과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설 때 생기는 거예요. 10위. 야세니 오리켄 가르시아. 10위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전설적인 보디빌더 야세니 오리켄 가르시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근육질 여성이 아니라 영양학 트레이닝 무대 연출까지 모두 섭렵한
완벽한 몸의 설계자로 불립니다. 20년 넘게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해온 그녀는 몸 만들기와 식단 조절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성 보디빌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8살에 프로 무대에 데뷔한 그녀는 이후 화려한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미스 인터내셔널 5회 우승, 그리고 2005년 미스 올림피아 챔피언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죠. 사실 야세니의 시작은 모델이자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죠. 겉모습만 아름다운 건 진짜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예계 활동을 접고 보디빌딩과 피트니스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1993년 첫 출전한 베네수엘라 전국 챔피언십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해에만 4번 더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했고 그 덕분에 프로 자격을 얻어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정착해 자신의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개인 트레이너와 영양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녀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관리와 근육의 미학을 배우고 있죠. 야세니 오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몸무게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결정돼요. 9위, 도나 무어. 9위는 영국의 바이킹 여왕 도나 무어입니다. 그녀는 무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 타이틀을 3번이나 차지한 전설적인 스트롱우먼입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 그녀의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처럼 통합니다. 도나는 3번의 우승 이후 누구에게든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죠.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자예요. 그 별명 바이킹 여왕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녀의 고향인 영국 요크셔 지역은 과거 바이킹들이 정착했던 곳으로 유명한데 그 혈통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강인한 체격과 외모를 보며 진짜 현대판 바이킹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도나는 처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운동으로 이끈 건 동료이자 친구인 게리 가드너였습니다. 게리는 도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힘이 있어. 세상에 보여줘야 해. 그 말을 들은 도나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며 새로운 기록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게리의 조언과 함께 자신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다고 말하죠. 도나 무어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강함은 근육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의지와 자존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8위, 지현우. 8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보디빌더, 지현우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피트니스 스타이자 프로 보디빌더로 알려져 있지만 어린 시절 그녀는 매우 소심하고 불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들었던 그녀는 12살 때 그런 자신을 바꾸기 위해 헬스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감을 얻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녀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몸이 빠르게 변했고 어느새 주변에서 운동선수 해봐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26살이 되던 해 친구의 권유로 처음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녀는 52kg 이하급으로 코리아 월드 MCA 대회에 참가했고 그 첫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지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녀는 곧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너 크리스 코미어의 지도를 받으며 더 높은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놀드 클래식 유럽 여성 피지크 부문에서 우승했고 마침내 IFBB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여성 선수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지현우는 대한민국 최초로 IFBB 프로 자격을 얻은 여성 보디빌더가 되었죠. 세계 피트니스계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이제 코리안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내 몸을 바꾼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꿨어요. 지현우는 단순히 근육을 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불안했던 한 소녀가 자신을 극복해 세계 무대에 선 용기의 상징입니다. 7위, 제클린 푸크스. 7위는 스위스 출신의 프로 보디빌더 제클린 푸크스입니다. 그녀는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톱10 여성 보디빌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은 IFBB 시카고 프로 대회 우승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그녀는 라이징 피닉스 월드 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얻었고 그 대회에서 전체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클린의 영향력은 무대 위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여성 근육미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죠. 또한 온리팬스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몸과 예술적 감각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피트니스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근육질의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예술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제클린 푸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내 언어예요.
나는 그걸로 나 자신을 말하죠. 6위, 주디 글래니. 6위는 여성 역도의 어머니라 불리는 미국의 주디 글래니입니다. 그녀는 4번의 전국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선수이자 여성 역도 역사의 시작을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과 힘을 겨루는 걸 좋아했던 주디는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여성이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녀가 막 역도를 시작했을 때는 여성에게 덤벨을 잡는 것조차 이상한 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인 게리 글래니는 역도 국가대표 선수였고 그의 권유로 주디는 헬스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녀가 역도 선수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체육관 청소 담당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여성을 운동선수로 인정하지 않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지만 주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역도 동작을 몰래 따라했고 스스로 훈련법을 익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자들만 나가던 시합 무대에 직접 오르게 됐고 첫 여성 역도 선수 중 한 명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그녀는 전미 파워리프팅 협회에 여성 부문을 공식적으로 신설하도록 압박했고 여성 역도 선수들이 정식 경기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계 역도 연맹에서도 여성 경기의 기반을 마련했고 남녀 선수 모두를 대상으로 한 도핑 테스트 제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주디 글래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도 바벨을 들 수 있어요. 그건 단지 무게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들어 올리는 일이니까요. 그녀의 투지와 도전 덕분에 오늘날 수많은 여성 역도 선수들이 당당히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위, 젠 토드. 5위는 여성 파워리프팅의 개척자, 젠 토드입니다. 1970년대 초 여성이 바벨을 드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젠 토드는 그 시대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인물이죠. 그녀는 1970년대 초반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 곧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언론과 선수들 모두 그녀를 그렇게 불렀을 만큼 당시 여성으로서는 믿기 힘든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젠 토드는 자신의 선수 시절 동안 국가 및 세계 기록 60개 이상을 경신했고 무려 10년 넘게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전미 피트니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공로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녀는 1975년 아직 여성 부문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전미 파워리프팅 협회에 여성 경기를 도입하도록 직접 설득했고 여성 선수들을 위한 첫 공식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여성들이 남자들만의 경기장이었던 파워리프팅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이후 그녀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스포츠 문화와 역사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고 스포츠 역사학자로서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젠 토드는 남녀 선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도핑 테스트 의무화 제도를 앞장서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든 건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에요. 여성의 권리와 가능성을 들어올린 겁니다. 오늘날 여성 파워리프팅의 모든 무대는 그녀의 이름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위, 크리스티 호킨스. 4위는 지성과 근력을 모두 가진 여자, 크리스티 호킨스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디빌더가 아니라 화학공학 박사 출신의 천재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매우 잘했어요. 1998년 텍사스주 롱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 A&M 대학교에 진학해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후 미국 최고 명문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진학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연이어 취득했죠. 그녀의 박사 논문 주제는 촉매 반응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였다고 합니다. 즉,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과학자가 이제는 헬스장에서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크리스티는 학창시절 내내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과체중으로 또 한때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거식증까지 겪었죠. 그녀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늘 내 몸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내 몸이 고마워졌어요. 그녀는 처음엔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곧 근육이 자라나는 걸 보고 보디빌딩의 매력에 빠져졌습니다. 그 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크리스티는 163cm의 키에 61.5kg의 근육질 몸매를 갖췄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거인이죠. 그녀는 2008년 미스 올림피아 대회 7위, 그 전년도 미스 인터내셔널 14위를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의 화학공학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보디빌더로서도 활동 중입니다. 두 분야 모두에서 정상에 선 셈이죠. 크리스티 호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은 근육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녀는 뇌와 근육 두 가지 모두로 여성의 강함을 새롭게 정의한 인물입니다. 3위, 킴 치제프스키. 3위는 미국의 전설적인 보디빌더
킴 치제프스키입니다. 그녀는 여성 보디빌딩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킴은 1968년 미국 일리노이주 마툰에서 태어나 디케이터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운동을 아주 잘했고 육상,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멀리 뛰기, 그리고 배구와 농구, 체조까지 그야말로 만능 스포츠 소녀였죠. 대학에서는 법률 보조학을 전공하며 치어리딩 팀과 에어로빅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때 친구의 권유로 보디빌딩을 처음 접했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간 꾸준히 훈련하면서 키 173cm에 71kg의 완벽한 몸을 만들어냈고 1997년 미스 올림피아 대회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1999년에는 마침내 미스 올림피아 정상에 올라 세계 최고의 여성 보디빌더가 되었죠. 하지만 화려한 전성기 뒤에는 씁쓸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 보디빌딩계는 너무 남성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심사 기준이 근육보다 여성스러움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킴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01년 그녀는 근육을 줄이고 피트니스와 피겨 부문으로 전향했지만 예전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여성에게 근육을 키우라 해놓고 너무 강해졌다고 비난했어요. 킴 치제프스키는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마지막 진정한 올림피아 여왕으로 불립니다. 그녀의 몸은 예술이었고 그 예술을 지키려는 투혼이 곧 그녀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2위 줄리아 빈스. 2위는 머슬바비로 불리는 러시아의 줄리아 빈스입니다. 그녀는 단 15살 때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몸을 가꾸고 자신감을 얻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헬스장에서 그녀의 천재성을 알아본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줄리아, 넌 단순한 피트니스 소녀가 아니야. 넌 진짜 챔피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죠. 줄리아는 어린 시절 집안 사정이 어려워 운동을 병행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부든 운동이든 결국 싸워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녀는 결국 법대를 목표로 공부하며 운동과 학업을 완벽하게 병행했습니다. 그녀가 머슬밥이라 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의 외모는 인형처럼 아름답지만 그 안에 감춰진 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죠. 줄리아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편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무 강하다고 비웃지만 나는 그들이 내 안의 힘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그녀는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살아있는 아이콘입니다. 1위 알리나 포파. 마지막 1위는 루마니아 출신의 전설적인 보디빌더 알리나 포파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그녀는 어릴 적부터 스포츠와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2살 때 육상 선수로 활동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은 곧 새로운 목표로 바뀌었죠. 이번엔 근육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영어학 학사 학위를 마친 뒤 보디빌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리나는 단순히 힘이 센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근육 속에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큰 근육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자기관리와 규율을 삶의 중심에 두었죠. 그녀는 여러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했고 미스 올림피아에서도 여러 번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1위를 놓쳐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